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를 내가 무슨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 대화를 몇 번이고 되짚어 보고 혹시 내가 했던 말 한마디가 걸렸을까 곱씹으며 밤잠을 설친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지금까지 자신을 탓해왔던 그 수많은 밤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한 통의 전화도 없이 몇 달째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는가? 예전엔 매일같이 안부를 묻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문자를 보내도 답이 늦고 만나자고 해도 자꾸만 다음으로 미뤄지는 친구가 있는가? 처음엔 그저 바쁜가 보다 그렇게 넘겼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해진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서운하게 했나? 사람들은 이럴 때 가장 먼저 지난 기억을 뒤진다. 지난달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혹시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나? 혹시 돈 문제로 서운하게 했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몇 번이고 뒤척였을 것이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친구가 떠나는 진짜 이유는 열의 아홉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고. 그건 실수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심지어 무관심도 아니라고 말이다.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려 한다. 5가지 진짜 이유와 실제로 있었을 법한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 서운했던 마음이 혹은 지금 멀어지고 있는 그 관계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저녁 그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도 이랬는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엔 별것 아닌 이야기로도 3시간을 웃었는데 지금은 10분도 채 안 되어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혹은 이런 경험도 있을 것이다. 경조사가 있어 연락했는데 답장이 형식적이다. 예전 같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왔을 사람인데 이번엔 화환만 보내고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또 어떤 이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만 대화의 흐름에서 슬쩍 빠져 있다는 걸 느낀다. 다들 어디선가 만나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 자신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늙어서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가?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스러웠나? 많이 서운했을 것이다. 억울했을 것이다. 혼자 마음 졸이며 이유를 찾느라 잠도 설쳤을 것이다. 어쩌면 자존심 때문에 먼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으로만 사귀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 이유가 맞을까? 정말 당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친구가 멀어진 것일까?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기억해두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당신이 스스로를 탓해왔던 그 수많은 밤들이 억울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친구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문제, 제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사람들이 흔히 믿는 상식이 있다. 친구가 멀어지는 건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라는 믿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소원해지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다. 내가 말을 심하게 했나?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못 나가서 그런가? 내가 돈 문제로 서운하게 했나? 이런 생각은 얼핏 보면 매우 그럴듯하다. 실제로 어떤 관계는 정말 그런 이유로 멀어지기도 한다. 말 한마디로 몇십 년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도 분명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식이 너무 강력해서 정작 진짜 이유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기 탓만 하다가 정작 관계가 멀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회복할 기회마저 놓쳐버린다는 사실이다. 자기 탓만 하며 움츠러들다가 정작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 내밀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몇 년씩 스스로를 원망하며 살아간다. 진짜 이유를 몰랐기에 애꿎은 자기 자신만 탓하며 마음의 병을 키운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5가지로 나누어 하나씩 짚어보겠다. 반전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친구가 떠나는 가장 흔한 진짜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무대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퇴직을 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녀 집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감추는 습관이 강해진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않는다.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자식 문제로 속상하다는 말도 꾹꾹 눌러 담는다. 그렇게 감정을 숨기다 보면 결국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린다.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기가 지쳐서 차라리 만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친구가 멀어진 건 당신이 싫어져서가 아니다. 그 사람 자신이 지금 자기 삶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다른 사람을 만날 여력이 없어진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혼자 끙끙 앓았던 그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5가지 이유를 들으면 그 마음은 더 확실해질 것이다. 원인 설명 진짜 이유 5가지. 첫째, 사회적 위축.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위축이라 부른다. 사람이 삶에서 상실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가 커지면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폭을 좁힌다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10명이어도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넘친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줄어 든다. 그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가장 편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에만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리 과정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친구를 미워해서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둘째,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이 들수록 사람은 비교당하는 것에 예민해진다. 친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재산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자기 형편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면 그 비교의 자리 자체를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이건 자존심 때문이 아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앞에서 초라해진 자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건 오히려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다. 좋아하는 사람 앞일수록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뒤집혀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셋째, 이별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죽음과 이별을 더 가까이 느낀다. 주변에서 보고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 더 이상 누군가를 깊이 알아가고 정을 쌓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정을 준 만큼 이별의 아픔도 커진다는 걸 이미 몇 번의 이별로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서 조금씩 거리를 두려한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려는 것이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이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는 안타까운 자기 보호다. 넷째, 감정 표현의 습관 차이. 또 하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나이가 든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감정을 잘 표현하게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습관이 더 굳어진다. 이런 사람은 힘든 일이 생겨도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피하고 혼자서 견디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걸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사실은 그저 그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뿐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다섯째, 관계에 쏟을 에너지의 재배치.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만 에너지를 쏟게 된다. 배우자의 건강, 자녀의 문제, 자기 자신의 건강.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루가 벅찬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밖의 관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건 그 친구가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친구가 멀어지는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 사람 나름의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삶의 무게가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현실 사례 5가지 이야기. 사례 하나 말없이 멀어진 최 여사. 서울 변두리에 사는 68배 최 여사에게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었다.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며 정이 든 사이였고 남편들끼리도 형, 동생 하며 지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그 친구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다. 전화를 걸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만남이 미뤄지고 명절에 안부 문자를 보내도 짧은 답장만 돌아왔다. 최 여사는 처음엔 그저 서운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지난번 여행 갔을 때 내가 돈 문제로 말실수를 했나? 혹시 내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잘 나가는 그 집 아들과 비교되는 게 싫어서 나를 피하는 건가? 그렇게 몇 달을 마음속으로 끙끙 앓다가 결국 최 여사는 큰맘 먹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남편이 몇 달 전 큰 수술을 받았고 그 뒤로 거동이 불편해져 하루 종일 곁을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그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고.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싫었고 걱정을 끼치기도 싫었다고.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미워서가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아무것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어.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몇 달 동안 자신이 상상했던 이유들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그리고 친구가 혼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례 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었던 박 선생. 퇴직한 지 5년 된 박 선생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 몇 명과 매달 모임을 가져왔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모임에 유독 잘 나오지 않는 후배 교사가 있었다. 예전엔 늘 먼저 연락해서 약속을 잡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연락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기 일쑤였다. 박 선생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나이 들어 꼰대 소리를 하나, 아니면 저 친구가 나를 불편해하나. 그렇게 신경이 쓰여 몇 번이나 물어보려다 그만두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다른 지인을 통해 사정을 듣게 되었다. 그 후배 교사는 퇴직 후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예전엔 밥값도 척척 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다. 박 선생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깨달았다. 후배가 모임에 나오지 않은 건 박 선생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전과 달라진 자기 모습을 보이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함께 밥을 먹고 술 한잔 나누는 그 자리에서 남들과 다른 형편이 드러날까봐 스스로 자리를 피한 것이었다. 박 선생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후배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다. 다음 모임은 내가 다 낼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얼굴이나 보자. 그 짧은 한 문장에 몇 달 만에 후배는 다시 모임에 나왔다. 살에 셋 두려움이 만든 거리. 이 노인의 이야기. 73세 이 노인에게도 잊지 못할 일이 있었다. 오래 알고 지낸 등산 동호회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산행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이 노인은 처음엔 서운했다. 혹시 산행 중에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나? 혹시 지난번 술자리에서 말싸움을 한 게 마음에 걸렸나 곱씹었다. 그러다 반년쯤 지나 우연히 그 친구의 부고 소식을 다른 경로로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암 진단을 받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투병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이 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자책했다. 진작 찾아가 볼 걸, 안부라도 물어볼 걸. 연락이 끊긴 그 몇 달 동안 자신은 서운한 마음만 품고 있었지. 정작 친구가 얼마나 외롭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이 노인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니었어. 나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였지. 그걸 몰랐던 내가 참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살에 내 표현할 줄 몰랐던 남편의 친구 정씨. 70살 정씨는 평생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저 친구는 속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곤 했다. 몇 해 전 정씨의 오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다. 함께 바둑을 두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둑판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은 그가 무슨 일로 화가 났다고 수군거렸다. 사실을 알고 보니 정 씨는 몇 달 전 아내의 건강이 나빠져 병간호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평생 힘든 일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아온 습관 때문이었다. 한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직접 집으로 찾아가고 나서야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정 씨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우리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정 씨는 그제야 눈시울을 붉히며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살에 5 에너지를 다 써버린 김 여사. 65 김 여사에게는 딸의 육아를 돕느라 하루하루가 벅찬 시기가 있었다. 손주를 봐주고 병원에 다니고 집안일까지 챙기다 보니 정작 친구들 모임에 나갈 여유가 전혀 없었다. 친구들은 처음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을 내비치기 시작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우리를 멀리하니? 김 여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딱히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다. 결국 한 친구가 직접 물었다. 혹시 우리한테 서운한 거 있어? 김 여사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을 털어놓았다.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기 시간을 모두 손주에게 쏟아붓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도 친구를 만날 여력도 남지 않았다고 말이다.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미안해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럼 우리가 너희 집으로 갈게. 내가 뭐 도우면 우리가 가면 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 김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감정 증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5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도 최 여사의 친구처럼, 박 선생의 후배처럼
이 노인의 친구처럼, 정 씨처럼, 김 여사처럼 혼자서 무언가를 견디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지 않는가.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혹시 지금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하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어쩌면 멀어진 쪽이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혹시 당신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혹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혹은 그저 마음이 지쳐서 스스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상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레 멀어지는 쪽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이대로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조용히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해로 끊어진 인연이라고 한다. 큰 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소한 오해와 침묵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린 관계들 말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진심 한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지 않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그 희망 말이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섯 이야기 속 사람들이 결국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그 뭉클함으로 이어진다. 최 여사와 친구가 다시 웃으며 통화할 수 있었던 그 순간, 박 선생의 문자 한 통에 후배가 다시 모임에 나왔던 그 순간, 정 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 그리고 김 여사가 친구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쏟았던 그 순간처럼 말이다. 이 노인의 이야기처럼 비록 늦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 아픔조차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남겨준다.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 말이다. 권위 옛사람들의 지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평생 인간관계를 두고 깊이 고민했던 학자였다. 유배 생활 동안 가족과 벗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그는 사람 사이의 진심이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여겼다. 진심으로 사귄 벗은 말이 없어도 마음이 통하고 겉으로만 사귄 벗은 말이 많아도 마음이 멀다. 이 말은 다산의 사상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다. 진짜 관계란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관계라는 뜻이다. 또한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 속담이 전하는 뜻도 결국 같다. 관계란 거리보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몇십 년을 알고 지냈어도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멀어지고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진심을 나누면 가까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 벗은 옛것이 좋고 옷은 새것이 좋다는 옛말도 있다. 오래된 벗일수록 그 안에는 세월이 쌓아온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다는 뜻이다. 그런 벗을 오해 하나로 놓쳐버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건 화려한 말이나 잦은 만남이 아니라 상대의 사정을 헤아리려는 작은 마음 하나다. 해결책,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몇 가지를 나눠보려 한다. 첫째, 오늘 안에 뜸했던 친구 한 명에게 짧은 안부를 전해보라.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유를 캐묻지 말고 그저 안부만 물어라. 상대가 준비되면 스스로 사정을 이야기할 것이다. 둘째, 상대가 만남을 피하더라도
서운함을 표현하지 말고 부담 없는 대안을 제시하라. 밥 먹기 부담스러우면 그냥 산책이나 하자 같은 말은 박 선생이 후배에게 그랬듯 상대의 짐을 덜어준다. 셋째,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자신을 탓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상황을 헤아려 보라.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서운함은 이해로 바뀐다. 넷째, 나 자신이 먼저 멀어지고 있다면 솔직하게 사정을 한 문장이라도 전하라.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주 못 나갔어 라는 한마디가 상대의 오해를 풀어주고 관계를 지켜준다. 다섯째, 한 달에 한 번 형편을 따지지 않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라. 커피 한 잔, 짧은 산책, 그 정도의 자리면 충분하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라 그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 말이다. 여섯째, 상대가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보움을 주려 하기보다 먼저 곁에 있어주라. 김 여사의 친구들이 그랬듯 우리가 갈게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크다. 해결해주려 애쓰기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많다. 이 6가지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조용히 끊어질 뻔한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 감동 마무리.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더 서툴러진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형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마저 예전 같지 않으니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친구가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라. 지금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혼자 견디고 있을까?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 결국 오랜 인연을 지키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서운함보다 이해를, 원망보다 안부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그 작은 용기다. 오늘 하루 뜸했던 그 얼굴 하나를 떠올려 보라. 그리고 늦기 전에 짧은 안부 한마디를 건네보라. 그 한마디가 다시 되찾을 수 없을 뻔했던 소중한 인연을 지켜줄 것이다. 댓글과 구독 유도. 여러분은 어떠셨는가? 혹시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진 친구가 있었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정을 말하지 못한 채 스스로 멀어진 경험이 있으셨는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남겨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 정약용의 인생지혜, 인생조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3점 설명란. 말없이 멀어진 친구.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밤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인간관계에서 친구가 조용히 멀어지는 5가지 진짜 이유를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립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지혜 채널은 매주 인생, 노후, 인간관계, 부부, 자녀, 행복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4점 태그. 정약용 인생지혜 인생명언. 행복한 노후 인생조언 노후생활 인간관계 친구관계 시니어 60대 인생 노년의 삶 우정 인생이야기 황혼의 삶 노후준비. 5점 해시태그. 샵 정약용 인생지혜 샵 인생명언 샵 행복한 노후 샵 인생조언 샵 친구관계 샵 노후생활 샵 시니어 샵 인간관계 샵 60대 샵 노년의 삶. 6점 고정 댓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정약용의 인생지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7점 후속 영상 아이디어 10개 자식이 전화를 안 받는 진짜 이유 배우자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진짜 이유 노후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 퇴직 후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와 회복법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려워하는 이유 부부싸움 후 먼저 말 거는 사람이 이기는 이유 형제 사이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진짜 이유 노년에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만드는 습관 죽기 전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인간관계 이야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법